6번 대목 쳐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규정입니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해제된다.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청약과 승낙은 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통지하면 그냥 통지한 걸로 끝나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이행기일 전에 계약 해제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일 전에 계약 해제는 이날까지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대금을 지급하던가 물품을 인도하던가 하기로 했는데 이행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실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판명된 경우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이행 정지권과 장차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기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일 전 계약 해제권 두 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거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라는 게 명백하다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부분, 계약상의 실질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라고 하면 이행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정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너 앞으로 실질적인 부분 이행하지 않을게 지금 확실해. 그러니까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어. 정지해 두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이행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는데요. 이행 정지권과 이행 기일 전 계약 해제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역시 판단 기준도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 계약 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행 정지권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요. 분할인도 계약과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인도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인스톨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할부 계약이라고 배웠던 부분입니다. 요걸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 공식 번역을 할 때 분할인도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인도 파셜 딜리버리가 아니라 파셜 shipment가 아니라 요거는 할부 인스톨먼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말로 설명드릴게요. 할부 계약이라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순차적으로 100개씩 한 달에 100개씩 인도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물품을 인도하지 않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든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 요 하나의 이행 부분을 할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냥 인스톨먼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부를 때는 각각의 하나의 이행 부분을 할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할부분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다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 부분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한 게 장차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그 이후의 계약, 장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건 남겨둬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이미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 부분이 이미 행하여진 인도와 장래 인도 부분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어떤 공장을 만드는 부분품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기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각각의 인도분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전체를 다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전체 계약을 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CISG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CISG는 웬만하면 계약 해지를 안 시켜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할 부분만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거다라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장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만 전체 계약을 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약 해제의 효과 볼게요. 양괄호 4번에. 자,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의무로부터 release, 놓아지게 된다, 면책되게 됩니다. 자, 원칙은 그렇고요. 다만 손해배상의 의무는 계약이 해제되고 나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예외예요. 원칙은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다 벗어나는데 손해배상의 의무는 남겨둬야 돼요.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분쟁 해결 조항이라든가 계약 해제 이후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분쟁 생기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을 소송으로 할 건가 중재로 할 건가 이런 걸 정해놓은 거고요.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의무가 있다 이걸 미리 정해놨어요. 이건 계약 해제되고 난 다음에 쓰려고 만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상의 분쟁 해결 조항과 계약 해제 이후에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원칙은 다 면책이지만 다 면책시켜주면 안 되겠구나. 손해배상, 그다음에 분쟁 해결, 계약 해제 이후에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환의 의무 아까 설명드렸어요.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돈을 받았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라는 걸 영어 표현으로 re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반드시 같이 익혀두세요. 영어 문제로 나오면 이 단어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restitution, 물품 반환하는 거, 대금을 반환하는 거 전부 다 restitution, 반환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자기가 수령한 거, 물품이 됐든 돈이 됐든 다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겠습니다. 2번 목차의 손해배상액인데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익의상실을 포함해서 입은 손실액과 동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손실 금액에다가 그런 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이익까지 같이 합쳐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손해배상 액수가 한정이 됩니다. 위반 당사자가 어떤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었을 때 예견할 수 있는 손실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도인이 100불짜리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해제되게 됐는데 손해배상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100불짜리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뭐 이익의 상실 포함해서 커봐야 한 150달러 정도 배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100불짜리 물품이 내가 뭐 10억 달러짜리 계약의 중요한 부품이었다. 그래서 이게 없어갖고 난 10억 달러를 손해봤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이익의 상실 10억 달러를 배상하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경감 의무와 손해배상액의 감액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계약을 위반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품 받았는데 그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잖아요. 그럼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줄 때 이제 매도인한테 돌려줄 거니까 내 물건 아니니까 바깥에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비 맞게 놔두고 누가 훔쳐가게 놔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 위반 때문에 자기가 위반을 하긴 했지만 손해를 보긴 할 건데 물품이 제대로 이제 돌려받을 물품이 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 당사자의 그 손실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액에서 경감되었어야 했던 이익만큼 빼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손해경감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수를 전부 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손해경감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경감과 손해배상 액수의 관계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 돈을 받았으면 안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force measure하고 불가항력의 규정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요거 보시면 돼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CISG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당사자 일방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 impediment 요 단어도 좀 봐두시고요. beyond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상대방에게 통지해 주도록 세 번째 땡땡이에 보면 통지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불가항력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애 발생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렇게 통지를 해주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force measure는 자신한테 자신의 의무를 다 이제 한시적으로 면책받는 거죠. 근데 CISG에서는요, 손해배상 책임에만 이런 면책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손해배상, 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장애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권리는 다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만 면제시켜준다. CISG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책 기간은 force measure하고 똑같습니다. 연가로 5번에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고 장애가 없어지면 면책 주장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대목 차에는요. 물품의 보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손해경감의 의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해경감의 의무를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매도인이 물품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도 물품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뭐냐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로 했는데 수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험은 조기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위험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 물품은 매수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막 그냥 바깥에다 굴리면 안 된다. 물품을 보관해줘라. 그다음에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물품을 반환할 거예요. 반환할 거니까 이건 매도인 거니까 매도인한테 가져가라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바깥에다 그냥 막 놔두고 비 맞추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품을 보관해 주고요. 자기가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면 창고, 임치는 맡겨둔다는 말이에요. 창고에다가 그냥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용들은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품들은 보관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살아있는 뭐 생화라든가 뭐 꽃 같은 것 그냥 보관해 놓으면 가치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예, 그런 물품은 팔 수도 있습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출되었던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